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8년 차 아내입니다. 남편은 평범한 집안에서 의사가 되었고 그에 대한 시부모님의 자부심이 높습니다. 긴 설명은 못하지만 그로 인해 며느리인 저는 항상 너는 무슨 복이 많아서 저런 남편을 얻었니? 라는 말을 듣습니다. 제 위치가 설명될까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항상 안쓰럽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결혼 생활 큰 싸움의 원인은 남편의 그런 태도였어요. 몇 년 전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을 저 몰래 휴가까지 내며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남편과 싸우면서 부부 상담을 갔지만 내내 하소연만 하고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는 남편 모습에 더 실망하고 도중에 그만뒀어요. 이번에 다시 갈등이 생긴 이유는 1년 반 만에 부모님 생신도 있고 해서 저희 집으로 3박을 모셨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오신 날 작은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처음 보는 광경에 놀랐어요. 애가 정신 차리고 난 후 1시간쯤 후에 남편이 시부모님만 모시고 바람을 쐬어드리고 오겠다더군요. 순간 든 생각은 애가 쓰러졌는데 우리만 두고 나간다고? 이 사람은 아빠가 맞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시부모님 계신 내내 사춘기 아이들은 불편한지 방에 들어가 있는데 남편은 시부모님만 바라보고 하하호호 하더군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리고 연말에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나 일정 공유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가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해요. 결혼 내내 시댁 일에는 독단적으로 처리해서 그런 건 부부가 함께 의논하는 거라고 하면 내가 내 부모한테 하는데 네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다고 장인 장모한테 소홀해? 라고 합니다. 물론 남편이 경제적 능력이 좋고 저한테도 물질적 풍요를 주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도 잘하는 건 좋지만 제가 느끼기엔 점점 그게 남편의 무기로 느껴집니다. 상의 없이 혼자 하니 우리 아들 덕에 호강한다는 말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남편이 정신적 독립을 하고 내가 이룬 가정을 먼저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안 해준 게 뭐야? 라고 하지만 원가족만 안쓰럽게 여기고 거기에서만 기쁜 표정을 보이는 게 점점 지치게 합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남편은 제가 자기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로 여긴다는 거예요. 저도 제 남편을 온전한 내 식구라고 느끼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보편적으로는 결혼이 이렇게 18년 정도 됐으면 살아온 세월만큼 이렇게 누적된 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일단 사춘기의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이니까 더 그렇기도 하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방으로 들어가서 지금 나오지를 않는 거 그냥 사춘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 아이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더 저는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 아빠가 거기에서 막 눈 맞추고 그냥 하하호하고 지금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 뭔가 우리 사연자님도 지금 뭔가 좀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고 저기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가 한 팀이고 지금 여기는 뭔가 그냥 각자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평상시 그냥 우리 네 가족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는 그때는 어떤 모습일까?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좀 오묘한 것 같아요. 특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돈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이 있고 마음을 내고 내 에너지를 뭔가 이렇게 투입하고 현실적인 어떤 매개체거든요.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들은 부인이 받아서 애들 넉넉하게 가르치고 또 입히고 먹이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불만이 없어 보이나 남편의 어떤 전체 수입이라든지 이런 내용에서는 지금 깜깜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 경제가 투명하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우리가 부부지 라는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남편이 사업을 하지 않아 세상 없어도 올해 매출이 얼마 정도 됐고 어떻게 지금 경비가 쓰여지고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라도 부인이 꼭 아셔야 되고요. 회사가 아주 크지 않고 그냥 소규모 회사다. 그러면 다 알아야지 돼요. 그 사업하는 거에 대한 돈을 나한테 좀 다 갖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남편이 설명하려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서 의구심이 들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배우자한테 있어야지 돼요. 부인이
만약에 일을 한다. 그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이 감춰져 있는 것 같고 가려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부부다라는 생각을 매우 매우 많이 방해합니다. 아이가 급작스럽게 하필 그날 부모님이 오시는 날 쓰러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는 사연자님의 남편도 굉장히 놀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지금 의사인데 뭔가 좀 다독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양해를 좀 구한다든지 어떤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을 하는 것과 태도의 문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딱 자르듯이 그냥 휙 하고 그냥 이렇게 세 명이 그냥 나가버리게 되면 또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아빠는 의사인데 아빠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거는 확 버려지는 느낌도 있고, 이게 지금 두 가지의 그 감정을 지금 사연자님과 아이는 어쨌든 다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서운하고 아빠한테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사실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곳곳에서 아마 느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신 글 안에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 되냐, 허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허락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밑에 의식이 보이죠? 그 의식이 뭘까요? 내가 윗사람이거나 공유하지 않고 내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상적인 일이야. 너 왜 여기 알려고 해? 여기 오지 마. 이거 지금 선 긋는 거 지금 똑같거든요. 이 남편은요, 지금 현재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오히려 방해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말씀도 하시잖아요. 내가 평범한 집안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평범한 집안이라는 건 뭐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집안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지만 정말 내가 애써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예요. 너무 훌륭해요. 그건 세상 없어도 정말 존중해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게 남편의 열등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등감이 아니고서야 이걸 이 나이 때까지 지금 결혼한 지 18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데 내가 너무 유일한 어떤 존재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집은 나뿐이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자발적으로 지금 다 공언하면서 얘기를 막 계속 18년째 지금 계속 하고 계신 중인 것만 아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결혼 생활이 18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제는 좀 그만해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는 아들로 지금 계속 남는다는 거는 어린아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신기한 거는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너무 부러워요. 이 사연자님은 아이처럼 구는 저 모습이 부러워요. 그리고 지금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도 자극을 되게 세게 받아요. 왜 나는 안 알아주지? 나 되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 나이 때까지 살아왔는데 왜 어머니는 계속해서 아유 너는 좋겠다, 무슨 복이 많아서 내 아들 같은 이런 남편을 만날 때냐, 이런 말에 대해서 내 자존감이 막 들랑달랑 막 들쑥날쑥 막 저 정도 수준의 마음이 결혼한 지 18년 동안 내내 나도 어린아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대충 자극이 아니라요, 굉장히 센 자극으로 받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며느라 고맙다, 너만한 아이가 없다, 뭐 이런 인정을 내가 꼭 받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었던 건가? 내가 꼭 인정받고 내 존재를 확인받아야 되는 게 나한테 그렇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가? 이게 부인의 개인 상담 영역이에요. 다만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경제적인 부분 배우자면은 당연히 상의하고 공유하고 뭔가를 해도 함께 해야지 되는 거는 남편 정말 너무 잘못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허락받아야지 돼? 피곤하잖아. 너는 항상 반대할 거 아니야. 지금 이런 것들로 모든 것을 지금 다 부인 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눈에 막 선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남편이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해도 배짱 튕기면서 괜찮게 여길 만큼 부인도 무언가 자락을 깔아준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지금 방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아이들이 너무 염려가 돼요. 그 아이들이 궁극적으로는 또 이 부부를 어떤 식으로든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처럼? 시부모님 두 분을 연결하는 게 아주 유일하게 남편이 지금 그 연결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집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지금 둘도 별로 지금 되면은 우리 부부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편은요, 부인이 막 난리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에 가서도, 부부 상담 가서도 자기 하소연만 하다가 지금 그 모습 보면서 더 상심하고 더 실망하면서 지금 그냥 중단하고 오신 거잖아요. 부인만 개인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부인이 개인 상담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단은 내가 나를 먼저 구제를 할 테고, 두 번째는 아이들을 구제할 거예요. 두 아이들을. 그리고 남편이 지금보다 매우 불편해질 거예요. 또 결혼 생활이 18년 정도 됐기 때문에 남편이 지금 버는 돈의 절반은, 5대5는 부인 몫이에요. 남편 거 아니거든요. 부인이 어떤 면에선 내가 지금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지 못하는 낮춰진 입장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까지 결혼 생활 18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정말 사연자님이 얼마나 적적했을까. 그 소외감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 아이 둘을 거의 뭐 혼자서 키운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정말 지친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정말 위로를 드리고 싶고 지금 잘못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이 시점을 온전하게 느끼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할까, 여기에 대한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